박정임 어르신, 국민학교 명예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졸업장을 받아들었습니다. 76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마을회관에 모인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귓가에 울렸지만 저는 그저 종이 한 장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할머니, 해내셨어요. 손주 민지가 달려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평생 그를 모르는 할머니로 살다 갔을지도 모릅니다. 제 이름, 박정임이라는 새 글자를 마침내 제 손으로 쓸 수 있게 된 그 순간, 평생을 짊어지고 살았던 부끄러움의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이름을 이제야 쓸 수 있구나.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한평생 숨겨온 비밀이 이제는 당당한 성취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76년을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채 평생을 그를 모르고 살아왔다는 사실이었죠.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난 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 보내주지 않았던 부모님을 원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때 시대의 일반적인 상황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도 어쩔 수 없었겠죠. 아침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아들 민수와 며느리 영미, 그리고 손주 민지가 좋아하는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이게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고, 가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손주 민지는 대학생이 되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고, 영미는 동네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였죠. 모두 배움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약국에서 손님이 찾으시던데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영미가 출근하기 전 물었습니다. 저는 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별일 아니야. 그냥 지나가다 들른 것뿐이야. 사실은 처방전을 읽을 수 없어서 약사인 영미에게 부탁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건 말할 수 없었어요. 제 며느리가 약사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더 큰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배운 며느리 앞에서 그를 모르는 시어머니라는 사실이 부끄러웠거든요. 집 앞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가격표를 읽을 수 없으니 계산대에 물건을 놓고 주인이 말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전부였죠. 어쩌다 거스름 돈이 모자라도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것이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병원에 가는 날은 가장 힘들었습니다. 접수대에서 종이를 내밀면 채워야 하는데 저는 늘 손이 떨려서 글씨를 쓸 수 없다고 변명하곤 했어요. 다행히 친절한 간호사들이 대신 써주었지만 그 순간의 부끄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 갈 때는 민수나 영미에게 부탁해야 했어요. 눈이 안 좋아서라는 핑계를 대며 말이죠. 가족들은 제가 노안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은 글자를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무슨 서류에 서명하는지도 모르고 도장만 찍는 일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집에서는 라디오가 제 유일한 정보원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잘 보지 않았어요. 자막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기 때문이죠. 누군가 저기 뭐라고 써 있어? 라고 물어볼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늘 안경을 안 썼네라며 자리를 피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다가 문득 냉장고에 붙은 메모를 발견했어요. 아마 영미가 남긴 것 같았지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손주 민지를 불렀어요. 민지야, 이게 뭐라고 써있니? 민지는 메모를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오늘 늦는다고 적어 놓으셨어요, 할머니. 그래? 고마워. 이렇게 매일 작은 거짓말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가족들 앞에서조차 평생 숨겨온 비밀이었어요. 그를 모른다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 비밀이 들통날까봐 늘 두려웠습니다. 어쩌면 제 자존심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를 모르는 할머니라고 손주가 부끄러워할까봐, 아들이 실망할까봐, 며느리가 무시할까봐, 그런 두려움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식구들 아침을 차리고 텃밭에서 채소를 돌보았어요. 오후에는 손주 민지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대학교 2학년인 민지는 보통 주말에는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데 이날은 집에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좀 읽어주실래요? 민지가 들고 온 것은 오래된 동화책이었습니다. 표지에 그림이 있어 동화책이라는 건 알아볼 수 있었죠.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런 상황은 언제나 두려워했던 것이니까요. 아이고, 할머니는 지금 안경이 없어. 내가 읽어보렴. 얼버무리며 대답했지만 민지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녀는 안경을 가져다 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 안경 있어요, 할머니.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읽어주신 책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동화책을 읽어준 적이 없었어요. 그저 제가 알고 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건 민지에게 말할 수 없었죠. 할머니가 요즘 눈이 많이 안 좋아졌어. 나중에 읽어줄게. 민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리고는 책을 펼쳐 제게 보여주었어요. 할머니, 이 부분만이라도 읽어주세요. 제가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부분이에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책을 손에 들고 페이지를 보았지만 그저 까만 글자들만 보일 뿐이었어요. 무슨 내용인지, 어디서부터 읽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민지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어요. 순간 76년간 지켜온 비밀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책을 못 읽으세요? 민지의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숨겨온 부끄러움이 한순간에 드러난 것이었어요. 할머니,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따뜻했지만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미안해, 민지야. 할머니는 그를 몰라. 마침내 입 밖으로 나온 고백에 어깨가 떨렸습니다. 민지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비밀로 해드릴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모든 대화를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를 모르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충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미는 입을 다물고 민수 뒤에 서 있었어요. 제 비밀이 이렇게 모두에게 들통날 줄은 몰랐습니다. 응, 너희 아버지하고 결혼할 때부터 그를 몰랐어. 국민학교도 못 갔으니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히려 홀가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생 숨겨온 비밀을 더 이상 감추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었을까요? 하지만 가족들의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가 도와드렸을 텐데. 민수의 말에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대학까지 나온 아들에게, 약사인 며느리에게, 그리고 손주에게 그를 모르는 할머니라는 사실을 창피해서 내가 창피할까봐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제 비밀이 밝혀진 이 순간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지금까지 몰랐던 것이 더 충격일지도 모릅니다. 76년 동안 간직해온 비밀이 이렇게 한순간에 드러나 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는 어색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밥을 먹는 소리만 조용히 들릴 뿐이었죠. 가끔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민지는 계속해서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어요. 마침내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지금까지 글을 한 번도 배우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집안이 가난해서 학교에 못 갔어. 여자애들은 공부시키지 않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지금까지 사셨어요? 민수의 질문에 쓰게 웃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냐고요? 눈치 보며, 변명하며, 숨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말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살았지 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영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약국에서 드린 약 설명서 읽으실 수 없었던 거예요?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상황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왔는지 이제야 그들에게 말할 수 있었어요. 응. 그림만 보고 언제 먹는 약인지 짐작했어. 병원 처방전도 내가 설명해주면 그걸 기억했고.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영미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민수는 침묵하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의 질문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피했어. 민수야, 너희한테 글도 모르는 어머니라고 말하기가. 내가 대학 가서 공부할 때도, 영미가 약사가 됐을 때도 늘 부끄러웠어. 그래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희가 도와드렸을 텐데. 민수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늦었어. 민지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어려 있었어요. 할머니, 절대 늦지 않았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민지의 열정 앞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20살 젊은이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76세의 노인이 이제 와서 글을 배운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고맙다. 민지야.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머리가 굳어서 배울 수 없을 거야. 영미유도 민지의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어르신들을 위한 글자 교실도 있어요. 저도 도와드릴 수 있고요. 민수는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원하시면 저희가 도울게요. 하지만 지금까지 왜 말씀 안 하셨는지
그건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들의 눈빛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평생을 함께 살면서도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겨왔으니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미안해. 아들아, 내가 나를 부끄럽게 여길까봐. 그게 제일 두려웠어.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영민은 민수를 따라 나갔고 저는 민지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곧 이해하실 거예요. 그냥 놀라셔서 그래요. 민지의 위로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평생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가족에게 상처를 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을까요? 76년을 글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배울 수 있을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컸습니다. 배움의 길은 결코 쉽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민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영민은 어색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어제의 일이 아직 모두의 마음에 남아있는 듯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민지가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공책과 연필이 들려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글 가르쳐 드릴게요. 민지의 진지한 표정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정말 저에게 글을 가르치겠다는 결심을 한 것 같았어요. 민지야, 고맙지만 할머니는 이제 배우기 힘들어. 아니에요, 할머니. 배움에는 늦은 나이가 없어요. 대학에서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민지의 열정적인 모습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순수한 의지가 저를 움직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민지야, 내가 학교 다니랴, 공부하랴 바쁜데 어떻게 할머니까지 가르치니? 괜찮아요. 저는 이번 학기에 수업이 오후에만 있거든요. 아침에는 할머니랑 공부할 수 있어요. 민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76세에 처음부터 글을 배우는 것이 할머니, 한번 해봐요. 안 되면 그때 그만두면 되죠. 네? 민지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민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손녀는 기쁜 마음에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할머니, 정말 멋져요. 오늘부터 시작해요. 민지는 공책을 펼치고 연필을 제게 건넸습니다. 처음으로 연필을 쥐는 제 손이 떨렸어요. 민지는 첫 페이지에 한글 자음과 모음을 적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기억이에요. 기억이라고 해요. 발음은 그처럼 나요. 민지의 설명을 들으며 처음으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비슷해 보이는 글자들을 구분하기 어려웠고 손이 말을 듣지 않아 제대로 글자를 쓰기도 힘들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민지의 격려에 조금씩 용기가 생겼습니다. 1시간 남짓 공부한 후 드디어 가라는 글자를 제 손으로 썼어요. 서툴고 삐뚤어진 글자였지만 처음으로 써본 제 글자였습니다. 잘하셨어요, 할머니. 민지의 칭찬에 어린아이처럼 기뻤습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 그리고
조금씩 알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민수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우리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잠시 멈춰 서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배우시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마음에 공책을 덮으려 했지만 민지가 말했어요. 아빠, 할머니가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벌써 가를 쓰셨어요. 민수는 다가와 제가 쓴 글자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어렸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민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의 서운함 대신 존경의 빛이 보였습니다. 늦게라도 배우고 싶어서 너희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어. 민수는 말없이 제 어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들의 이해와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꼈습니다. 어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영미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민수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가족 모두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76년 만에 처음으로 배움의 길에 오른 저에게 이보다 더 큰 지원군은 없을 것입니다. 그날부터 저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민지와 함께 1시간씩 글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자음과 모음을 익히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갔어요. 할머니, 이건 리을이에요. 리을이라고 해요. 민지의 인내심에 감사했습니다. 젊은 아이가 76세 노인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항상 밝은 표정으로 저를 격려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미음과 비읍, 아와 야를 헷갈렸고 손이 말을 듣지 않아 글자를 바르게 쓰기도 힘들었어요. 때로는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뭐하러 이 나이에 이런 걸 배우나. 어차피 오래 살지도 못할 텐데. 그럴 때마다 민지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우리 시간은 많잖아요. 민지의 말에 다시 용기를 내곤 했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일주일 후에는 간단한 글자 조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 나, 다를 쓰고 읽을 수 있게 된 순간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영미도 제 공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약국에서 시간을 내어 간단한 단어가 적힌 카드를 만들어 왔어요. 밥, 물, 약 같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냉장고에 붙여두면 자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영미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글을 모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민수는 퇴근 후에 제 공책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제 발전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머니, 글씨가 점점 예뻐지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들의 칭찬에 어린아이처럼 기뻤습니다. 평생 숨겨온 부끄러움 대신 이제는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밥을 먹는다. 오늘은 날씨가 좋다. 같은 문장들을 천천히 더듬더듬 읽어 내려갔어요. 가끔 틀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동화책을 가져왔어요. 그날 처음 본 책이 아니라 제가 읽지 못했던 그 책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조금씩 읽어보실래요? 떨리는 마음으로 책을 펼쳤습니다. 모든 글자를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간단한 단어들은 읽을 수 있었어요. 민지는 제가 모르는 글자를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토끼가 달에 살고 있대요. 처음으로 책에서 문장을 읽어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76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기쁨은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민지가 기뻐하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76세의 노인이 처음부터 글을 배워 실제로 읽고 쓰게 된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항상 꿈처럼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직접 가격표를 읽어보려고 했어요. 천천히 숫자를 읽어내려가는데 뒤에서 기다리던 손님이 짜증을 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노인네들은 집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슈퍼를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 혼자 울었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제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바로 제 손주 민지와 한 약속.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천천히 가면 돼요. 우리는 서두를 필요 없어요. 민지의 말에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했으니 끝까지 해봐야지. 그렇게 다시 한번 연필을 들었습니다. 배움의 길은 생각보다 험난했습니다. 나이 탓인지 배운 것을 쉽게 잊어버리곤 했어요. 어제 분명히 외웠던 글자를 오늘은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민지야, 할머니는 안 될 것 같아. 머리가 나쁜가 봐. 민지는 항상 웃으며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우리 다시 해보면 되죠. 기억나실 거예요. 하루는 마을 회관에 갔다가 이웃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제가 글을 배우고 있다는 소식을 이미 들은 모양이었어요. 정임이 들었다. 너 지금 글 배운다며? 이 나이에 뭐하러 그런 걸 배워? 김 할머니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수군거리는 것이 들렸어요. 그러게. 나이 들어 글 배워서 뭐하게.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쓸데없이 손주 시간만 뺏는 거 아냐? 그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물론 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76세의 글을 배워서 무엇을 하겠냐는 생각도 저 자신이 종종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말이 제 의지를 꺾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글을 배우면 은행에 혼자 갈 수 있고 약 설명서도 읽을 수 있어. 그리고 손주한테 편지도 쓸 수 있지. 제 대답에 할머니들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집에 돌아와 민지에게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어요. 할머니, 우리 목표를 정해볼까요? 할머니께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걸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평생을 살면서 제 욕심을 앞에 둔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항상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살았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제대로 쓰고 싶어. 그리고 은행에 가서 혼자 일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 병원에서 처방전도 읽을 수 있고, 민지한테 편지도 쓰고 싶고, 말을 하다 보니 하고 싶은 것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싶었어요. 그동안 제 안에 억눌러 두었던 소망들이었습니다. 그럼 그걸 목표로 해요. 할머니의 이름 쓰기, 은행 업무 보기, 처방전 읽기, 편지 쓰기. 하나씩 이뤄나가요. 민지의 열정에 저도 덩달아 힘이 났습니다. 그래. 이웃들이 뭐라 해도 괜찮아. 이건 내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니까. 다음 날, 민지는 작은 수첩을 가져왔습니다. 수첩에는 우리의 목표가 하나하나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여기에 체크해요. 첫 번째 목표는 내 이름 쓰기였습니다. 저는 연필을 들고 천천히 박정임이라는 세 글자를 썼어요. 아직 삐뚤빼뚤했지만 분명히 제 이름이었습니다. 할머니 해내셨어요. 첫 번째 목표 달성이에요. 민지가 수첩에 체크 표시를 하며 기뻐했습니다. 저도 작은 성취감에 가슴이 벅찼어요. 이렇게 하나씩 목표를 달성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정말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퇴근길에 신문을 가져왔어요. 그는 제게 신문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좋은 소식이 있어요. 마을에 관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문해교실이 열린대요. 거기서 명예 졸업장도 준다고 해요. 신문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모든 글자를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문해교실과 졸업장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졸업장이라고? 나 같은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거야? 민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글을 배우시는 어르신들에게 주는 국민학교 명예 졸업장이래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졸업장. 평생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비록 명예 졸업장이라 할지라도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의미였습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당연하죠, 어머니. 열심히 배우고 계시잖아요. 할 수 있어요. 민수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생겼어요. 바로 국민학교 명예 졸업장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렀습니다. 민지와 함께 공부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자음과 모음도 구분하지 못했던 제가 이제는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서툴고 느리지만 6개월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발전했어요. 마을회관의 문해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저와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이 몇 분 계셨지만 대부분은 저보다 어린 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수업에 참여했어요. 박정임 어르신,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손주분이 가르쳐 주신다고 들었는데 가정에서도 열심히 연습하시는군요. 선생님의 칭찬에 부끄러워하면서도 기뻤습니다. 저는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집에서 민지와 함께 또 복습했어요. 덕분에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빨리 배울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명예 졸업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작은 행사였지만
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어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졸업식이에요. 정말 기대돼요. 민지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졸업장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이 저보다 더 기쁜 것 같았어요. 민지야, 정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할머니. 정말 열심히 하셨잖아요. 할머니가 대단한 거예요. 민지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민지가 없었다면 저는 결코 이런 도전을 시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의 격려와 인내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습니다. 마을회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문해교실에서 함께 공부한 어르신들,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까지. 생각보다 큰 행사였어요. 민수와 영미도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영미는 꽃다발을 준비해 왔어요. 저는 그들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가족이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감격스러웠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기쁘시겠어요? 영미가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민수는 말없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잠시 후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의 축사를 시작으로 문해교실 선생님의 인사말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졸업장 수여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정임 어르신, 국민학교 명예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제 이름이 불리는 순간 온몸에 천율이 흘렀습니다.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가 선생님 앞에 섰어요.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졸업장을 건네주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졸업장을 받아들었습니다. 76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마을회관에 모인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귓가에 울렸지만 저는 그저 종이 한 장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할머니, 해내셨어요. 단상 아래에서 민지가 외쳤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수와 영미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동안 저를 비웃었던 마을 할머니들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 같았어요.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고 짧게 소감을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떨려서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민지를 바라보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제 이름은 박정임입니다. 76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글을 배웠습니다. 그동안 글을 몰라서 많이 부끄럽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제 이름을 쓸 수 있고 간단한 글도 읽을 수 있어요. 이건 다 우리 손녀 민지와 가족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눌한 발음과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제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말을 마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와 가족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지가 달려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사랑해요. 민수도 다가와 저를 안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죄송해요. 그동안 몰라봐서. 괜찮아. 아들아, 엄마도 용기가 없었으니까. 영미는 준비해온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저를 비웃었던 할머니들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어요. 정임아, 너 정말 대단하다. 우리는 다 포기했는데 넌 해냈구나. 그들의 축하에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미안함이 아닌 자랑스러움으로 고개를 들 수 있었어요. 졸업장을 받은 그 순간 평생을 짊어지고 살았던 부끄러움의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이름을 이제야 쓸 수 있구나.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한평생 숨겨온 비밀이 이제는 당당한 성취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우리 가족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특별히 집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준비해 주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와 과일들이 놓여 있었고 축하합니다라는 글씨가 적힌 현수막도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오늘은 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날이에요. 민수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저를 위해 준비한 것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케이크에 초를 꽂고 불을 붙인 후 가족들이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마치 제 생일처럼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할머니, 소원 빌고 촛불 꺼요. 민지의 말에 잠시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촛불을 껐어요. 자, 어머니, 이건 저희 선물이에요. 영미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안에는 예쁜 만년필과 노트가 들어있었어요. 이제 어머니께서 글을 쓰실 때 사용하시라고요. 그리고 일기장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서 첫 선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지도 선물을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책이었어요. 제목은 우리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할머니의 용기와 도전을 기록해봤어요. 책을 펼쳐보니 저와 민지가 함께 공부했던 순간들의 사진과 짧은 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연필을 들었던 날부터 오늘 졸업장을 받기까지의 여정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특별한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구나. 정말 고마워. 민지야. 민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도움 없이는 결코 이루지 못했을 일이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수가 물었어요. 어머니,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더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 배우고 싶은 것이 많았어요. 난 더 많은 책을 읽고 싶어. 그동안 못 읽었던 책들, 민지가 추천해주는 책들도 읽어보고 싶고, 그리고 일기도 써보고 싶어. 그럼 매일 한 페이지씩 일기를 쓰는 건 어떠세요? 오늘 있었던 일, 느낀 점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영미의 제안이 좋았습니다. 글을 배운 이후의 삶을 기록하는 것, 아주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할머니, 저한테 편지도 써주세요. 저도 할머니께 편지 쓸게요. 민지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편지를 주고받는 것.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경험이지만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새로 받은 만년필과 노트를 꺼냈습니다. 처음으로 일기를 쓰기로 했어요. 천천히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2025년 9월 26일. 맑음. 어제 나는 국민학교 명예 졸업장을 받았다. 76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받아본 졸업장이다.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손녀 민지와 가족들 덕분이다.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싶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제 마음이 담긴 처지일기였습니다. 이렇게 제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며칠 후, 민지는 저를 도서관에 데려갔습니다. 처음으로 가보는 도서관이었어요.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는 모습에 압도되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책을 빌려서 읽을 수 있어요. 쉬운 책부터 시작해 볼까요? 민지의 도움으로 그림이 많고 글씨가 큰 책을 몇 권 빌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하나씩 읽기 시작했어요. 아직 모르는 글자가 많아 민지에게 자주 물어보았지만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문해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해교실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했어요. 새로 시작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경험을 살려 다른 분들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민수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난 아직 많이 부족한데.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민지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비록 실력은 부족할지라도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일주일에 2번 문해교실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늦게 글을 배우기 시작한 어르신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함께 공부했어요. 그들의 눈에서 배움의 열정을 볼 때면 제 자신이 더욱 성장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임 씨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다른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이었어요. 집에서는 매일 일기를 쓰고 민지와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때로는 신문 기사도 천천히 읽어보았어요. 모든 글자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점점 더 많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짧고 서툴렀지만 제 진심이 담긴 첫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민지에게, 할머니에게 글을 가르쳐준 너에게 정말 고맙다. 너는 할머니의 영웅이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할머니가. 민지는 편지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답장을 써주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작은 편지로 더 깊은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76년 동안 그를 모르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제 앞에 열렸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도움 없이도 은행에 가서 업무를 볼 수 있고 병원에서 처방전을 읽을 수 있으며 시장에서 가격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를 모른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늦게나마 배움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배움에는 정말 늦은 때가 없나 봅니다. 76세 시작한 공부가 이렇게 제 인생을 바꿀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제 저는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배움에는 늦은 때가 없었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었다. 여러분도 가슴속에 이루지 못한 꿈이 있나요? 혹시 이제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주저하고 계신가요? 정임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배움과 도전에는 결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